주 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입니다.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 120시간 노동이라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 걸까요? 이분이 칼잡이 솜씨로 부패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 잡는 대통령이 되시려는 것 같습니다. 120시간 일하면 사람 죽습니다. 120시간이면 주 5일을 하루 24시간씩 1분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주 98시간 노동이었다. 과로사의 지평선을 여는 제안이다. 맹렬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 거냐? 물음표도 붙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OECD 평균 근로시간 우리나라 33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 두 번째,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정말 근로시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워라밸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시대적 어떤 상황 속에서 역행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 전 총장, 민생을 뒤흔다며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을 만났었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관심과 여기 종사하는 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이분들한테 좀 좋은 신발을 좀 신겨드리고 또 이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불필요한 이런 모래주머니가 있다면 좀 제거해드리고. 스타트업 대표도 엄연한 사주입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단 한 차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 52시간제가 불필요한 모래주머니처럼 여겨진 걸까요? 이른바 판교의 눈물은 들어보지 못했나 봅니다. 꿈의 직장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잠 못 드는 밤. 판교의 눈물, 네이버, 카카오 이어 이번엔 넥슨에서도 터졌다. 보수 경제지들이 뽑은 제목들입니다. 경제지들이 보기에도 IT 업계의 노동 상황 열악하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에서 지난해 말 조사한 판교 지역 IT 노동자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46%가 포괄임금제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응답자의 32%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 52시간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52시간 초과해서 일을 가능 강제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도 아직도 허다하다. 더욱이 윤 전 총장이 말한 주 120시간 노동, 이미 포괄임금제란 이름으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거는 이른바 야근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당을 미리 다 줬다라는 식으로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꼼수입니다. 어차피 돈을 안 줘도 되니까. 그리고 업무 시간을 기록할 필요도 없었고 내가 주 100시간을 일하는지 나도 모르고 회사도 모르고 노동부도 모르고 이렇게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었죠. 기업들에서 이런 꼼수를 부리니 주 52시간제 도입에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거겠죠. 공정과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 후보라면 법부터 제대로 지키라 이야기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참고로 법정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입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도 개편 확정안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주에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 주에 몰아서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또 일이 적을 때는 근무 시간을 줄인다는 겁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가 개편안 보도합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 단위로 관리하던 걸 짧게는 월, 길게는 연 단위로 늘렸습니다. 지금까진 매주 기본 40시간에 12시간까지만 더 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노사가 월 단위로 합의했다면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다른 주에는 그만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11시간의 휴식 시간은 지켜져야 합니다.
1시간 더 일했다면 1시간 반을 휴가로 쓸 수 있는 저축제도도 하기로 했습니다. 길게는 1년 단위로 관리할 경우 특정 기간에 너무 많은 일이 몰리는 것도 막겠다고 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관리하면 주 평균 10.8시간으로 최대 노동시간의 90%까지만 더 일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은 최대 노동시간의 80%, 연 단위로는 70%로 제한했습니다.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구분하기 위해 회사 측의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이른바 연결 차단권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포괄 임금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포괄 임금제는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면서 그동안 공짜 야근과 임금 체불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JTBC 박상규입니다.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대통령이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은 고용부 장관을 찾아가서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입니다. 기습 시위로 시작부터 난장판이 됐습니다. 회개하라! 이정수 장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일주일 69시간까지 몰아 일하는데 청년들은 동의한 적 없다며 재검토가 아니라 폐기를 주장한 겁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책 이야기했지만 다수의 청년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청년들 다수 의견이 다릅니다. 하실 기회를 대통령실에 이어 여당도 한 발 물러났습니다. 주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시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무리라고 생각하고 건설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이정식 장관도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MZ노조로 불려온 새로 고침 협의회와 급하게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지금 MZ노조라고 하는 것은 MZ세대를 전체를 대변하지도 않지만 그분들도 MZ세대의 일정한 의견들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MZ가 아니라 직장인 전체가 반발하는 거라며 근거 없는 세대 갈라치기를 멈추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장관은 주 최대 69시간을 줄이는 걸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다시 재검토 지시를 내놓으면서 혼선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끊겨있던 노동계와 대화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고용노동부는 연장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월, 분기, 반기, 연 중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습니다.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